네, 어제 확인 세팅하고요. 네, 데이터베이스 뜨고 하시려면 일단 도커를 먼저 데이터베이스 띄워주세요. 도커 띄우고 데이터베이스와 이제 연동을 하셔야 됩니다. 도커나 아니면 클라우드 쓰시는 분들은 바로 하시면 돼요. 클라우드 켜져 있으니까 바로 인텔리제이 띄워서 서버 스타트 한번 해보시고 도커 쓰시는 분들 있죠? 데스크탑 쓰시는 분들은 도커 이게 뜨고 있죠? 이거 먼저 띄워야 됩니다. 인텔리제이 꺼야 되는데 도커 먼저 띄워야 되는데 메모리를 너무 많이 잡고 네, 이거 띄워주세요. 띄우고 인텔리제이 한번 스타트 한번 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됐는지 뻗은데 도커 띄우는 거는 어디서 저번에 한번 알려드렸지만 반복해서 알려드릴게요. 도커 띄우는 거는 여기 보시면 처음에 아마 컨테이너라고 뜰 거예요. 검은색으로 보이죠? 나머지는 회색이고 컨테이너에서 여기 보이죠? 오라클 XE 18시 보이죠? 강태균이 보이죠? 여기서 삼각형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커 데이터베이스가 뜹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가동시키고 접속하셔야 돼요. 이게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고 무료 버전입니다. 그래서 XE라고 표시된 게 오라클에서 연습하라고 학생들이나 뭐 직장인들 대상으로 연습하라고 준 무료 DB거든요. XE. 요거를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키워주시고 내용은 상용 제품은 아니고요. 연습용으로 이제 대신에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약간 제한이 있는데 사이즈가 크면은 안 들어갑니다. 아마 사이즈가 10기가까지인가? 5기가밖에 못 쓸 거예요. 아마 데이터 저장이. 그래서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연습용으로만 딱 쓰는 거고. 그래서 띄우시고 삼각형 해가지고 눌러가지고 데이터베이스 띄우셔야 인텔리제이와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띄우시고 인텔리제이 열어보죠. 항상 도커를 띄우시고 연결하세요. 도커 없으신 분들은 클라우드는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가동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인텔리제이 바로 띄우시면 돼요. 바로 띄우시면 저도 한번 써서 다운해보죠. 네, 오래 걸리네요. 이거 자꾸 빌드 하고 있는데 빌드 끝나야 됩니다. 여러분 기다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커밋이 뜨면 완료됩니다. 마지막에 커밋으로 뜨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커밋 요거 뜨시면 됩니다. 커밋 보셔도 되고 제일 끝에 메시지 스타트 뜨셔도 되죠. 스타트가 제일 마지막 메시지죠. 여기서 스타트 되죠. 제일 마지막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도커 데이터베이스 띄우고 바로 접속하시면 도커가 뜨는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한 1, 2초 있다가 한 2, 3초 있다가 인텔리제이 스타트 됐어요.
요거 확 눌러놓고 좀 기다렸다가 얘네들 이제 스타트 해주시면 뜨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됐죠? 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요. 네. 됐죠? 그래서 어제 어디까지 했냐면 모델을 만들었고요. 잠시 어제 거 저희들은 약간 크게 건드리려고 예, 어제 모델을 했는데 모델에 새로 나온 로테이션들이 있었죠. 엔터키가 있었고요. 테이블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다이나믹 인설트, 업데이트, 시퀀스 제너레이터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런 거 새로 보셨는데 이제 예제가 많으니까요. 계속 보시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네, 네. 안 들리네요. 바로 기다렸다가.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일 중요한 어노테이션은 뭐냐면 JPA 데이터베이스를 쓰시려면 스프링부트와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서 사용하시려면 요 어노테이션이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이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델에 항상 요거를 먼저 붙여야 JPA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넣는다 동시에 JPA 라이브러리에서 요 자바 객체 모델을 관리하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와 공개하도 시키면서 관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죠. 요거를 붙이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옵션이고 생략하셔도 됩니다. 테이블 이름은 JPA 같은 경우에는 적어드리면 속성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JPA와 마이마키스를 이용해서 스프링부트에서 코딩을 하면서 JPA의 특징은 어제 말씀드렸지만 특징은 SQL 자동화입니다. SQL 자동화. 그래서 자동화란 말이 뭐냐면 SQL을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거죠.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그래서 좋겠죠? 그래서 코딩 양이 개발자로 하여금 코딩 양이 줄어들고 개발자는 될 수 있으면 자바 쪽 객체 만들고 객체 모델링 하는데 신경을 쓰고 DBO 자동 작성해 주는 거는 내가 해주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JPA 중에 뭐 자동하고 예전에 이 JPA가 초창기 1.0 버전이 나왔을 때만 해도 별로 성능이 좋겠어? 이렇게 가지고 별로 안 믿어서 개발자는 잘 안 썼죠. 잘 안 썼는데 요즘은 버전이 올라가면서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는 사이트 말고 메카라 쿠베 중에서 배달의 민족 먼저 쓰고 있죠. 배달의 민족.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JPA 지금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JPA 변경. 다 했나? 모르겠네요. 예전에 마이바티스로 개발하고 있죠. 마이바티스 개발을 이걸로 바꾸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규 프로젝트는 또 JPA로 만들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못 바꾸면 놔두기도 하고 같이 쓰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큰 대기업들도 이제 JPA를 적극적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마이바티스를 많이 썼죠. 지금도 마이바티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SI 개발 쪽에 많이 했었지만 솔루션 쪽은 이제 JPA를 많이 쓰는 것 같거든요. SI 쪽은 마이바티스를 아직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잘 안 바꾸거든요. SI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고지식 해가지고 잘 안 바꿉니다. 왜냐하면 SI는 납기일이 있거든요. 항상 납기일이 있어요. 6개월 납기일. 그래서 납기일 넘기면 대형 참사입니다. 그래서 돈 다 물려줘요. 그래서 모험을 잘 안 해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모험을 잘 안 합니다. 암만 조사해도 잘 안 바꿉니다. 검증된 거 있잖아요. 그걸로 잘 합니다. 왜냐하면 납기일 넘어가면 난리 납니다. 돈 다 물어줘요. 그래서 모험을 잘 안 하죠. 진짜 검증됐다 하면 써보는. 그래서 한참 지나야 넘어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SI 쪽도 뭐 간단한 거는 JP로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그렇고요. 예, 요거는 주로 이제 솔루션 쪽에 좀 많이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요즘 직장을 SI는 다 싫어하시더라고요. 고생한다고. 솔루션 업체 쪽으로 많이 가시려고. 예, 신입하시는 분들 저희는 뭐 제일 세죠. 솔루션. 그래서 소위 말하는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학생들, 졸업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가락부배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 업체들이 전부 다 솔루션 업체. 그래서 이런 쪽은 지금 JPA로 자꾸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둘 다 알면 좋죠. 둘 다 알면 좋죠. 저는 이제 하나 배우고 하나하나 기술 업그레이드 하시면서 더 배우시면 돼요. 하시면 되고, 그래서 JPA 특징은 SQL 자동화다 이렇게 하는데, 자동화는 어제 보셨듯이 테이블 자동화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DDL이라고 해서 테이블, 시퀀스 등등을 자동화하는 게 있고요. 자동화하는 게 있고요. 이게 자동 생성이죠. 자동 생성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 DML로 나오면 뭐냐면 소위 말하는 CRUD 자동. 그래서 소위 말하는 select, insert, update, delete, 자동 생성.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게 DDL 요거는 약간 만들어주는데 잘 만들어주는데, 문제는 이제 실무에서 관리할 때는 DBA가 어떻게 관리하냐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네이밍을 붙여서 관리를 해요. TB 뭐 접도 붙이고 전미역 관리 목적으로 엄청 좀 이쁘게 만들거든요. 근데 JPA는 그거를 지원하는 기능이 좀 많이 미흡합니다. 아시죠? 미흡해서 약간 신뢰성이 좀 떨어졌어요. 신뢰성이 좀 약간 저하가 있어서 요거는 제가 직접 만들었죠. 스크립트 돌려서 넣어놨죠. 보시나요? 이렇게 직접 스크립트 짰잖아요. 그죠? 요 이름으로. 그래서 요걸로 하는 게 더 이쁩니다. 진짜. 그래서 요걸로 돌린다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본격적인 JP 기능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름 네이밍을 테이블이나 시퀀스 네이밍을 좀 약간 엉망으로 만들고 컬럼 주소를 약간 엉망으로 만들고 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정해서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고급 기능들이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그래서 DDL은 그냥 시퀀스 돌려서 여기 스크립트 돌려서 만들고요. 만들고 DML 쪽에서 DML 자동화만 이용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elect, insert, update, delete 자동 생성하는 것 말고 큰 이점입니다. 그래서 코딩 양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죠. 그래서 예전에는 마이마티스로 이걸 직접 개발자가 다 작성했지만 JPA가 다 만들어주니까요. 기본적인 거는 다 만들어줘서 굉장히 빠르게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장점이죠. 자동화가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떤 자동화가 있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서 지금 보시면 요 밑에 있는 이 커밋 요거는 제가 스크립트로 만든 인설트 하고 있죠. 요거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그래서 스크립트 data.sql 있죠. data.sql에 테이블 정의하고요. 밑에 제일 밑에 보시면 인설트 하잖아요. 인설트 하고 제일 밑에 커밋 하죠. 요거는 제일 밑에 콘솔에 보시면 제일 밑에 나오고요. 나오고 저 위로 올라가면 요거는 내가 스크립트 돌린 거고, 위로 올라가면 여기 하이버넷이라고 나오는 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요 로고가 있을 거예요. 요게 이제 JPA가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부분은 JPA가 자동으로 만드는 거고, 요 밑에 있는 거는 내가 스크립트 돌리는 거죠. 그래서 요게 그닥 신뢰성 있게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시퀀스도 만들어주죠. 보시나요? 드롭하면서 시퀀스도 지가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주긴 한데 딱히 좋아 보이진 않아서 네이밍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직접 제가 스크립트 돌려서 만들고, JPA의 좋은 기능은 요게 초점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Select, Insert, Delete 요거를 자동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만 자동으로 만들어줘도 굉장히 코딩량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점을 맞추시면 되고요. 나중에 뭐 버전이 좀 올라가면 다양한 기능이 나오면 쓰면 되죠. 당장은 뭐 실내성이 좋지는 않아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어제 이제 뭐 이렇게 어노테이션 소개시켜 드렸고 차차 보도록 하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자동으로 테이블을 생성을 해주는 스크립트를 생성해 주니까 이걸 자동으로 자기가 알아서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개발자가 힌트를 줘서 이걸로 자료형은 이걸로 만들어라 이런 것들을 지정해 줄 수가 있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하게 다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지만 어차피 저희는 테이블 스크립트는 스크립트로 돌리기 때문에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시퀀스도 지정을 해서 JPA한테 시퀀스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렸죠. 제너레이션 타입의 시퀀스를 하면 오라클 시퀀스 스크립트도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로고를 보시면 타입원에 보시면 타입원에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거 있죠. 크리에이트 시트 요 부분이 뭐냐면 금방 요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JPA가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이것도 하는데 요 시퀀스도 요 JPA가 만든 거 쓰지 않고 내가 만든 거 있죠. 내가 만든 거 쓰기 때문에 네이밍에 붙여서 쓰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됩니다. 소개만 해드리고요. 됐죠? 다음에 이게 이제 모델에서 JPA 기능을 쓰시려면 모델에서 제일 중요한 어노테이션이 어쨌든 엔티티로 시작되는 얘가 제일 중요하고 요거를 붙이셔야 이 자바 모델 있죠? BPT라는 자바 모델 객체 있죠? 얘가 JPA가 관리를 하게 되는 객체가 됩니다. 객체죠? 이거 붙이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데이터베이스 테이블과 1대1로 동기화를 맞추면서 관리를 하겠죠. 그래서 요 대신이 제일 중요한 건 앞으로 차차 보시게 될 거고 처음부터 아실 수는 없는 거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다음에 어제 간단하게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DML 함수들이죠. CRUD 함수들 하면 DML 함수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데이터베이스 DB, CRUD를 뭐라고 하냐면 DML 뭐 이렇게 있잖아요. 저번에 데이터베이스 시간에 데이터 조작어라고 했죠. DML. 그래서 데이터 조작어는 뭐 CRUD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요거를 얘기를 합니다. 업데이트 딜리트 딜리트 셀렉트 4개 요거를 의미를 하고 요 함수 요 DML 문들을 실행시키는 함수들을 또 JPA가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함수만 실행하면 얘가 SQL문을 짜줘요. 아시겠죠? JPA 장점이 SQL문을 자동으로 짜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JPA 함수들을 실행하면 자동으로 이 SQL문을 작성을 해줍니다. 직접 작성할 필요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직접 작성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코딩량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됐죠? 그래서 그거를 쓰기 위해서 레파지토리가 필요한데 이 함수들을 쓰기 위해서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함수들을 쓰기 위해서 레파지토리가 필요한데 그 레파지토리를 쓰기 위해서는 객체명에다가 인터페이스를 만드셔야 돼요.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레파지토리 기능을 부여하겠다는 어노테이션 레파지토리를 넣고요. 넣고 상속을 받으시면 됩니다. JPA 레파지토리 상속 받으시면 되고 요 상속받은 게 부모 클래스가 부모 인터페이스죠. 부모 인터페이스가 여러 가지 DML에 관련된 함수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들을 그대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상속받을 때 제너릭으로 노트를 이렇게 강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에는 모델명을 적어주고요. 뒤에는 모델에는 항상 기본 키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모델과 테이블이 1대1로 연결이 된다고 했잖아요. JPA 특징이. 그래 되면 그 모델에는 무조건 ID라는 어노테이션을 써서 기본 키를 하나를 지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ID가 붙어 있는 게 기본 키인데 기본 키에 자료형이 뭔가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서 객체의 기본 키는 뭐죠? 부서 번호죠. 데이터베이스 시간에 배우셨죠? 그래서 부서 번호는 뭔가요? 정수잖아요. 그래서 이 키죠.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 형태대로만 잘 넣으시면 JPA의 자동화된 기능을 마음껏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기본적인 거는
함수를 이용해서 호출만 하면 얘가 자동으로 테이블을 짜줍니다. 아시겠죠? 봅시다. 그러면 이제 많은 사설은 길었고 실습을 해서 결과를 보는 게 더 빠르겠죠. 눈으로 보는 게 빠르죠. 그래서 해보기 전에 저희가 이제 DPT 쪽에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실무 형태로 이제 실습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실무에서는 제가 저번에 데이터베이스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또 기본 속성 있죠. 부서 번호, 부서명, 부서 위치 말고 여기 이제 테이블 데이터잖아요. 테이블 데이터가 입력될 때 입력된 시간, 그 다음에 수정될 때 수정된 시간, 삭제될 때 삭제된 시간을 관리를 한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중에 데이터를 누군가가 삭제를 했거나 수정을 했거나 그거를 추적하기. 아시겠죠? 그래서 또는 혹시 오류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이력 관리를 위해서 항상 데이터를 소중하게 다룹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추적이 가능하게 만드는데, 여기는 지금 생성 일시나 수정 일시라는 속성이 안 보이죠? 그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보통 모든 객체나 모든 테이블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속성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넣으셔도 되는데, 웬만하면 저희가 객체 지향에서 배우셨던 그 코딩 효율화라는 측면에서 상속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죠? 공통된 거는 상속받아서 하나만 상속받아서 쓰시면 다른 모든 객체에서 굳이 여기 속성을 계속 이렇게 코딩할 필요 없이 상속받으면 금방 간단하게 쓰실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통적인 속성은 상속을 받아서 쓰시는 게 좋고, 그래서 공통적인 객체를 미리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델에다가 만들어 보도록 하죠. 사설 비관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그런 거 있죠. 공통 컬럼을 관리하는 전형적인 이름이니까 이 이름으로 쓰도록 할게요. 베이스타임 엔티티라고 해서 베이스타임 엔티티라고 해서 요거는 매뉴얼에 따르면 여기 공통 속성을 이제 받아오려고 합니다. 생성 일시와 수정 일시 속성을 여기서 관리를 하고, 모든 DPT나 또는 좀 사원 테이블이나 이런 애들은 전부 여기서 속성을 상속받아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름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베이스타임 엔티티 이렇게 모델에다가 하나 넣어주시면 되고요. 얘는 뭐로 만드시면 되냐면 추상 클래스로 만드시면 됩니다. 추상 클래스도 자바 시간에 배우셨죠? 그래서 추상 클래스 만드는 방법은 쉽지요. 클래스 앞에다가 abstract 이러고 붙이시면 추상 클래스가 되죠. 됐죠? 그래서 얘는 어떤 목적으로 만들 거냐면 공통 속성을 관리한 공통 속성 관리 목적 객체가 되겠습니다. 추상 그래서 지금 공통 속성은 뭐가 있냐면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생성일시, 그 다음에 수정일시 이런 것들이 되죠. 삭제일시도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한번 추가를 하도록 하고, 일단 생성일시하고 수정일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뭐로 할 거냐면 insert time이라고 할 거고요. time이라고 할 거고, 이거는 이제 모든 테이블에 다 들어가야 될 속성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력 관리를 위해서 항상 넣는다고 했죠. insert time과 되겠죠. 이게 공통 속성이 되겠습니다. 물론 테이블에도 있어야 되겠죠? 똑같아야 돼요. 이제 객체와 테이블이 똑같아야 돼요. 아시겠죠? 거의 99%는 똑같아요. 1%는 항상 예외가 있으니까. 1% 예외 빼고 99%는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테이블 스크립트를 제가 보여드리면, 테이블 스크립트는 어디 있냐면 제가 실습용 테이블 스크립트 여기서 만들어 놨다고 했죠. data.sql. 요거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 더블 클릭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배우셨으니까 이거는 이해가시죠? 시험도 쳤고,
크리에이트 테이블에서 요 테이블명 있고요. 그 다음에 DNO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자료형 있고 난널 있고 프라이머리 걸려 있잖아요. 걸려 있고 원래는 요 세 개만 있었는데 요 밑에 뭐가 있죠? 인서트 타임과 업데이트 타임 여기 들어갔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력 관리를 위해서 항상 넣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넣어놨죠. 그래서 테이블도 인서트 타임과 업데이트 타임이 있습니다. 어느 파일을 열어보시면 되냐면 데이터.sql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리소스에 있습니다. 리소스에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똑같이 테이블 컬럼도 insert time과 update time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객체도 똑같이 insert time과 update time이 있으면 좋은데 여기서 작성하는 것보다는 항상 공통으로 쓰는 속성이잖아요. 테이블을 보시면 부서 테이블에도 이거 두 개 있고요. 그 다음에 EMP 있죠? 연습용 EMP도 밑에 보면 있고요. 그죠? 요거는 이제 FAQ 종합 예제인데 요것도 있고요. 그래서 항상 공통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줄이는 방법은 자바에서 뭐를 쓰면 되죠? 상속을 쓰면 됩니다. 상속. 그래서 상속되는 속성을 베이스 타임 엔티티에다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보죠. 여기다가 속성 정의하겠습니다. 항상 이게 객체가 나오면 객체 정의하실 때 제일 먼저 뭐라 해야 되냐면 속성부터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인서트 타임을 이걸 데이트로 하셔도 되는데 데이트로 하면 자바에서 이렇게 변환하고 하는 게 조금 불편해서 문자로 관리하겠습니다. 아시죠? 문자로 관리하기도 합니다. 아시죠? 생성이 지금 날짜를 문자로 관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자열이 스트링으로 하고요. 데이터베이스도 지금 문자로 되어 있을 거예요. 문자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수정 일시가 어떻게 하죠? 수정 일자. 그래서 이제 프라이빗으로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항자는 프라이빗으로 노출을 막아버리고요. 프라이빗이 이제 사적인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얘만 쓸 수 있어요. 다른 객체는 못 씁니다. 막아버리고 속성 두 개 추가했죠? 위에다가 벡터 하나 만들고요. 벡터는 아시죠? 벡터 하나 만들고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요 두 개가 필요한데 요거는 좀 기니까 요거는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넣어주세요. 네,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넣어주시고 위에다가 수석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요거는 한번 만들어 놓고 계속 재활용하면 돼요. 네, 고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보내드리도록 하시죠. 네, 요거를 여기에다가 넣어주세요. 벡터 밑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도 넣어보고 이것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상속받아서 이 속성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상속받는 대상이 좀 약간 달라졌죠. JPA를 써가지고 엔티티가 붙은 JPA에서 관리하는 모델이잖아요. 그냥 상속받으시면 약간 좀 트러블이 생기고 그래서 JPA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요걸 이용하셔야 돼요. 요걸 이용하셔야 되고 금방 보내드린 두 개를 이용하셔야 되고 얘가 뭐냐면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모델을 JPA 모델을 감시하다가 생성 일자나 수정 일자를 자동으로 포함시켜주는 언어 오퍼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상속받는다고 바로 되는 건 아니고요. 모델 감시하다가 연결되어 있는 JPA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약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감시하다가 요 속성 있죠? 두 개, 이 속성을 자동으로 딱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기본적으로 JTA 모델은 그냥 하시면 안 되고 오늘 두 개를 넣어주셔야 돼요. 넣어주셔야 제대로 이 속성이 제대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하셔도 훌륭한데 여기까지만 하셔도 됩니다. 훌륭한데 생성일자, 수정일자를 자동으로 포함시켜주는데 저희는 또 실무에서는 이렇게 생성일자, 수정일자를 자동으로 얘가 포함시켜주면 자바의 날짜 포맷이 약간 좀 이상하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날짜 포맷을 저희가 쓰는 실무에서 쓰는 형태로 바꾸셔야 되는 케이스가 생깁니다. 아시겠죠? 아마 선임 개발자가 바꿔라 할 거예요. 이거 우리가 쓰는 거 아니다. 바꿔라. 그래서 그 기능을 추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추가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마시면 자동으로 날짜 포맷을 키보드로 지정해가지고 넣어버립니다. 아시겠죠? 넣어버리니까 오늘 포맷이 좀 약간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맨날 썼던 어떤 포맷이죠? 네, 저희는 요거를 썼잖아요. 실무 포맷, 실무 날짜 포맷 다시 복습을 하면 다른 걸 쓰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맨날 요거 썼습니다. 다른 데 사이트마다 틀리죠. 저는 맨날 요거 썼어요. 그래서 요거 했잖아요. 요거 썼죠? 네, 요 날짜 포맷 썼잖아요. 근데 요걸로 기본이 이걸로 안 돼 있잖아요. 그죠? 자바가 기본이 이걸로 안 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적용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죠? 별거 있지만, 예, 또 해달라고 하죠. 그래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문제를 이걸로 하시려면, 예, 함수를 이용해서 하셔야 되는데, 예, 암시 함수에다가, 예, 넣으셔야 돼요. 암시 함수가 두 개가 있는데요. 암시 함수가 있습니다. 암시 함수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인설트 하기 전 실행되는 함수가 있고요. 함수 함수가 두 개가 있고요. 포맷 하나 넣으려고 제가 번거로워졌죠. 그다음에 업데이트 하기 전 실행되는 함수가 있는데 인설트 하기 전이라는 얘기는 데이터베이스 인설트 퀄이 날리기 전에 이 인설트나 업데이트는 누가 만든다고요? 개발자가 만드는 게 아니고 JPA가 자동으로 생성해줘요. 아시겠죠? 자동으로 생성해주는데 생성해주는 시점 전에 날짜 포맷을 이걸로 지정해서 생성을 하라. 이렇게 지정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개발자가 만드는 게 아니고 JPA가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또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인설트 하기 전에 이 포맷으로 미리 넣어놓고 이걸로 만들어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거를 쓰시면 돼요. 프리 어노테이션이 있는데요. 프리 인설트라고 프리 인설트가 프리 퍼시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어노테이션을 써서 함수에다가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똑같이 프리 요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인설트 하기 전 실행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실죠? 요 안에다 넣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인설트 있죠? 속성? 위에 인설트 속성 있죠? 인설트 속성에다가 네, 저희 이렇게 하셔도 되고 디스 불러도 되죠? 기억나시죠? 디스.인설트가 똑같습니다. 디스.인설트 하시고 넣어보도록 하죠. 포맷 바꿔서 앞선 시간에 날짜 넣어봤잖아요. 로컬 데이트 타임 이용해가지고 now 하시면 현재 날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포맷 하셔가지고 포맷을 적용해 주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위에다 포맷 만들어서 했잖아요. 한 방에 다 적읍시다. 한 방에 다 적죠. 데이트 타임 포맷터를 이용해서 데이트 타임 포맷터를 이용해서요. 점55 패턴에다가 넣어주시면 되죠. 한 방에 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줄에 하셔도 되는데 그냥 한 방에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현재 날짜. 요거는 뭐죠? 현재 날짜. 앞선 시간에서 한번 연습해봤죠? 얘는 현재 날짜. 포맷은 어떻게 되죠? 여기 포맷이죠?
방을 뚫고 네, 이렇게 됩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또 보내드릴게요. 일단 보내드릴게요. 너무 길어가지고 화면에 다 안 들어와서 일단 보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인설트하기 전 실행되는 함수에다가 날짜 포맷 넣어서 속성에다 반영하면 되고요. 업데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데이트도 똑같은 형태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베이스 여기 이제 어디 있죠? 모델에 베이스 타임 엔티티죠? 엔티티 자바 보내드리고요. 한번 보내드리고 한 바퀴 돌고 바로 밑에다가 이제 업데이트도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인서트고요. 업데이트도 내용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함수만 틀려요. 톡 떼지? 그것도 68선 정도 했는데 그럼 여기 한번 데이터 한번 봅시다. 깨졌네? 아니 나중에 얘기 쓰려고 아, 여기 맞죠? 여기를 밑에 있던 거 봤어. 파일. DB 데이터베이스 한번 보세요. 데이터베이스도 깨졌을 것 같네. 그 SQL 디벨로퍼거든요. 실제 DB, SQL 디벨로퍼 열을 안 해요. 실제 DB를 확인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중간에 놓고 열어보십시오.